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리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요거 줌 시스템 예전에는 자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채팅창 보면서 하고 싶지만 제가 그럴 수는 없을 거, 그러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그 하시는 동안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저희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 모든 교육이 끝난 채팅창과 그다음에 저희 이전에 주셨던 사전 질문 같은 거 이제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빠르게 할 테니까요.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강의 주제를 좀 너무 거창하게 팁스의 핵심 변화 사항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관련된 지원 사업 로드맵을 저희가 제안해 드린 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명칭은 거창하지만 좀 뭔가 그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거고 보시기에 조금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정보가 얼만큼 유용할지에 대한 저희 이제 대표님들께서 그리고 아마 너무 많은 지원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거나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팁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팁스 이후의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질 거고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팁스의 전반적인 개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개발 사업들에서 R&D 연구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파트 1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두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이제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이번에 팁스 프로그램 핵심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짝 저희가 이제 바로 목표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했고 이거는 이제 헷갈리면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팁스 프로그램 안에는 사업화 자금이 있고 R&D 자금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요. 뒤에서 맞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비나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프리팁스라고 팁스 프로그램에서 단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리팁스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사업화 지원, 생강 단계에 가게 되면 팁스 1, R&D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구분을 하자면 이 팁스 R&D 사업 중에서 연계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과 해외 마케팅 사업은 또 별도로 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약간 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이 1.5억 원, 해외 마케팅 1.5억 원이네.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추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약 단계까지 오면은 저희 이제 포스트 팁스 사업으로 7억 원 가량 최대 7억 원 지원되는 포스트 팁스 사업, 그다음에 글로벌 팁스 사업, 그다음에 스케일업 팁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구분해 보자면 스케일업 팁스는 또 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이고요. 나머지 두 개 사업은 사업화 자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와서 체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프로그램 잘 알고 계신 도 계시겠지만 정말 창업 초기나 예비 창업 그다음에 지금까지 연구 개발에 이제 제품화에 매달리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팁스 사업을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 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 스케일업 팁스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여기 사업화라고 적혀 있지 않은
사업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사업화 작업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고, 이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은 K 스타트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요거를 대략하게 투자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 단계에서는 예비 창업 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팁스에 신청하실 때는 예비 창업 단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예비 창업 기업 단위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 소리가 좀 끊겨 들린다고 했는데 마이크 문제요? 네,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걸로. 음, 네.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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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꺼주시고 제가 요 마이크. 아, 네, 요 마이크. 네. 혹시 지금 마이크 상태 어떠신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상태 어떠신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이크 혹시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잠시 기술적 문제로 제가 불편을 좀 정말 죄송하고요. 그럼 조금 더 제가 집중해가지고 좀 더 집중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프리팁스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뒤에도 이제 좀 더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다루게 되면은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짧게 좀 다루고 짧게 다루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오피스아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좋을 것 같고, 일단 프리팁스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뒤에서 살펴드렸지만 이게 지역 트랙으로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 트랙으로 변경될 때 투자를 해야 되는 사. 근데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버팅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실 제 걸로 잠시만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마이크가 왜 그럴까요? 네, 그만 그대로 보십시오. 어떠실지. 오늘 기기 이슈가 있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혹시 중간에 지금은 어떻게 잘 들리실까요?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크고 우렁차가지고 혹시 이게 마이크가 다 담지 못하는 건지 싶기도 한데요. 약간 저 자체적으로도 볼륨을 좀 조절해 보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팁스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역 트랙으로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프리팁스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프리팁스가 아마 요거는 저희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자격 요건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다시 한번 공고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기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투자를 확약하거나 또는
투자를 받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인격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팁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연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 사업을 주요하고 메인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사업 보면 일반 트랙과 딥테크 트랙이 있고요. 이번 연도부터는 글로벌 트랙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일반 트랙,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으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기억이 나네요. 좀 사전 질문에서 지금 일반형 팁스 일반형의 이제 지원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랙이 좀 구분되면서 또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랙 구분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초기 창업 기업에서 준비하실 때도 이런 특화된 딥테크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화되어 있는지를 공고를 통해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과정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운영사별로 좀 특화 운영사를 지정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맞춰서도 운영사가 어떤 운영사인지 성격이 어떤 운영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팁스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는 팁스 일반형이나 팁테크 또 통틀어서 그냥 팁스 R&D라고 하겠습니다. 팁스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만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을 별도 신청해가지고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 1.5억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포스트 팁스 같은 경우에는 팁스에 선정된 기업 중에서 사업화 요건이랑 이제 성공 졸업하고 성공을 한 기업들만 포스트 팁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대 5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올해 개편이 돼가지고 플러스 2억 원 그러니까 한 상위 10% 기업 우수 팁스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기술 사업화 요건을 우수하게 달성한 기업들은 플러스 2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업 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성장한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영사로부터 이런 경우에도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단독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R&D 지원 또는 지분 투자 연계해가지고 1대1로 매칭해서 투자금이 20억 원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글로벌 팁스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글로벌 팁스는 작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팁스 R&D 사업 안에 글로벌 트랙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 프리팁스를 제외한 전체 팁스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의향이 있다. 라는 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팁스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트랙과 글로벌 팁스는 다른 사업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편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프리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은 기존 기업이 운영사뿐만 아니라 A씨라든지 엔젤, 그러니까 기관 투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투자받는 건 이제 기관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관 이상을 투자를 받고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변경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창경센터가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가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창경센터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을 투자를 받고 창경센터에서 추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프리팁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프리팁스를 통해서 선발이 좀 고도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 성과 관련돼서 이제 팁스 본선에 대해서는 프리팁스를 성공하게 되면 가점이 2점이 부여가 되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가점은 팁스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점 만점에 플러스 알파로 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올해 가점 시스템이 좀 이제 아래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여기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팁스 R&D 가점 사항 중에 그 사업군별로 뭐 소부장이라든지 또는 그 성장 사업이라고 신성장 사업이라고 저희가 선택해서 가점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점 1점이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가점을 받으려면 뭔가 아이리스를 통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가점을 받는 기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팁스 말씀드렸는데요.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이 될 거고요. 기준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창출. 이 2배 이상 같은 경우는 R&D 사업에 오늘은 설명 안 하지만 R&D 사업, 팁스 R&D 사업에는 사업화 성공 요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화 성공 요건에 대해서 2배 이상 달성할 경우에는 저희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별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화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합니다. 저희가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으로 기본 사업화 자금 1억 원, 해외 마케팅 1억 원인데 플러스해서 우수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하고 추가 가점이 지급이 되고요. 추가 가점이 지급이 되고 전담 운행이나 기술 보증 융자 상품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설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팁스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 지원 체계가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지원 기업 작년까지만 해도 20개사였는데 30개사로 늘어났고요. 준비, 고도화, 현지화 3단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유치받거나 협력 R&D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사업 체계가 꾸려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지 시장 테스트라든지 네트워킹에 이제 집중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팁스는 팁스 R&D 글로벌 트랙과 다르다. 이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헷갈려서 혼용해서 용어를 쓰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R&D 지원 트랙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서는 제공드리지 못하겠지만 24년도까지는 좀 팁스가 확장 국면에 좀 많이 있었다. 확장 국면이라면 팁스 R&D가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750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 750개, 750개였습니다. 네, 7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수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520개를 선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공고나 사항들을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520개 때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반형 트랙을 준비하시는 창업 기업들도 자기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기술 사업화를 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얼만큼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사업 계획서라고 표현할까 그렇네요.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겠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딥테크 트랙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었습니다. 딥테크 트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정확히 지금 개수가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에 150개에서
올해 180개 수준으로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0개 수준을 많이 또 점차 딥테크 트랙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이유는 작년 초였죠. 23년 말부터 작년 초에 저희가 이제 딥테크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전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부도 과기부도 그렇고요, 중기부도 그렇고, 뭐 산자부도 그렇고, 저희 이제 정부의 한 그 정책 방향으로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딥테크 1000 플러스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딥테크 트랙이 생겼고, 앞으로도 딥테크 트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글로벌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 트랙과 딥테크 트랙 외에 올해 처음 신설이 되고, 아직도 이게 처음 평가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평가가 진행된 바는 없고, 하반기에 들어서야 글로벌 트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최대 12억 원 지원도 있겠지만, 자격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고 사항에는 올라와 있고, 공고에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 간략한 자격 요건 말씀드리면 3억 원을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파트 2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핵심은 아마 정부에서 저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과제 제한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과제 제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팁스 R&D 사업은 뭐 동시 수행 과제 수라든지 뭐 졸업제 과제 수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런 제한사항들이 없었는데 올해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시수행 과제수하고, 저희 그 기업의 생애 주기에 기업 주기에 맞춰서 7년 동안 최대 5회 이상의 R&D 사업을 지원한 이력이 있으신, 선정되신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이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스타트할 때도 이 기술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기술개발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많고 예외사항들도 많긴 합니다. 이 예외사항이 많다 하더라도 예외사항이 많다 하더라도 공고를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통해서 전체 그림을 좀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나중에 성장함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겠다, 또는 저 자격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라는 한 가지 또 로드맵을 세워보시는 것도 오늘 좋은 전략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팁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받은 다음에 이게 연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 인정 범위가 개편된 사항은 저희 대표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 인정 범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한 가지 키워드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채권형 투자가 불인정된다는 겁니다. 채권형 투자라고 하면 이제 전환사채 같은 걸 CB나 CN을 컨버터블 노트나 컨버터블 본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투자사나 또는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텀시시라든지 나중에 이제 투자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할 텐데, 우리는 팁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팁스를 도전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CB로 받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팁스 운영사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에서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셔야만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려운 파트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어려운 파트에 대해서는 잊으셔도 되지만, 우리 팁스 하려면 채권형 투자 받으면 안 된다, 우리 팁스 하려면 채권형 투자는 안 된다, 이렇게는 기억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우대가점 관리는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진행했고요. 이 보안과제가 분류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팁스 설명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팁스 워크샵 이런 데에서도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기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안과제 같은 경우는 진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방위 산업에 진짜 꼭 핵심되어 있다거나 우리 전략 기술의 국가 전략 기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략 기술로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신청 기업이 신청해서 체크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해당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해당 안 된다고 보시는데 저희 특수하게 이제 방산 쪽에서 기술 개발하시거나 사업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안 과제는 조금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업 팁스 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스케일업 운영사와의 리더 프로그램이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스케일업 팁스에 지원할 때 올해의 팁스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가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점이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스케일업 팁스 R&D 사업까지 고려하신 분들이 있다면 팁스에 선정됐다 된 게 끝이 아니라 팁스 선정된 이후에 기술 사업화라든지 우리 사업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영업 활동을 하실 거고 R&D 개발하실 거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냐면 처음 저희가 뭐 투자금도 받고 R&D 자금도 받고 사업화 자금도 받으면은 뭐 일반적인 기업을 벗어나지 않은 그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 뭐 2년 동안 운영 자금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운영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큰 금액을 다뤄보지 못한 경우는 있다거나 이 자금으로 어떤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이 사업이 조금 팁스 사업화 성공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사업화 성공 요건을 달성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하면서 어, 영업 활동하거나 R&D 사업에서 계속해서 R&D 사업을 잘 지원해 주시거나 운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면은 성공을 해야 또 포스트 팁스, 이건 스케일업 팁스와는 다릅니다. 포스트 팁스에 또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운영하셔서 성장하셔야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단독 10억 원을 받아서 스케일업 팁스 R&D 사업에 또 지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버넌스 체계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젤투자협회랑 저희가 기정원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팁스 R&D 사업이든 스케일업 팁스든 운영사를 선정을 합니다. 운영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팁스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운영 체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 운영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특화형 운영사에게 선정될 경우에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뭐 딥테크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부 추천권에 대한 추가 추천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고려하게 된다면 각 운영사별로 이런 추천권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하겠지만 추천권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도 어느 운영사에게 투자를 받을까 를 고려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신다면 우리 조금 작은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엣지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평가 시스템 중에서도 일부가 이제 개편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형을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한 번의 평가로만 평가가 끝나고요. 오전에 평가위원들이 사전 서류를 검토하고 그 다음 오후에 대면 평가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개편된 거는 사전 서류 검토 이후에 사전에 미리 사전 질의서가 나와서 사전 질의서가 대표님들께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제가 평가 가서 느낀 점은 굉장히 조금 질문이 디테일하고 조금 크리티컬한 질문이라든지 답변을 좀 잘해야만이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준비하시지 마시고 특히 이제 투자받은 운영사들 또 이제 담당 심사위원님들이 계실 텐데 그 운영사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연구개발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고 함께 준비해가지고
팁스 함께 준비해서 이런 질의응답에도 대처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파트 2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